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10지구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를 앞두고 10,000명 서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의 마당몰에 모인 봉사자들. 한인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펼쳐지는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0,000명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지금 도합 3,000여 명 이상, 3,000명 이상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아직 10,000명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는데 27일까지, 이제 8월 27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들은 오는 28일 10시에 열리는 10지구 공청회에 제출하게 되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용됩니다. 10지구 공청회는 줌을 통해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시고 이곳에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이곳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시거나, 그래서 요 코리아타운의 이슈와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단일화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가능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공청회에도 나타나셔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4개로 갈라진 한인타운 선거구를 하나로 통일해 한 곳의 창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10년에 한 번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야 선거구 재조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당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한인타운 10지구 외에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선거구 재조정은 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사는 부에나팍시가 다음 주부터 선거구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정안이 한인사회 입장에선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한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부에나팍. 이곳은 지난 2016년부터 5개의 선거구 제도로 시의원을 선출해 왔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은 각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5명의 시의원 중 한인 박영선 시의원이 현재 부시장직을, 내년에는 시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거 제도를 조정하자는 제안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코너 트라웃 현 시장이 현재 5개의 선거구를 4개로 줄이고 시장은 직접 주민들이 투표해 선출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장을 전체 주민의 최다 득표자를 뽑았을 때는 소수민족 시의원이 시장으로서 당선되기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한인과 소수민족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또 있습니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부에나팍 1지구는 전체 주민 가운데 아시안이 41%로 가장 많고 라티노와 백인 인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분포에 따라 지난 2018년 박영선 후보가 부에나팍 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인분들, 아시안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1지구의 지도가 더 넓어지고 거기 상대적으로 아시안 한인분들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소수민족 정치인을 뽑을 때 이제 어려워지고, 선거 제도에 대한 최종 결정 시기는 내년 4월입니다. 부에나팍시는 이때까지 모두 3번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데 그 첫 번째 공청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시민권자협회, K-타운 액션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기존 선거제도 유지를 위해 지역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청원 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부에나팍 시청에서 열립니다.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홍명기 총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 말미에 전해드렸는데요.
고 홍명기 회장은 도산 동상 제막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며 쓰러지기 전날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만큼 갑작스러운 비보에 한인 사회가 크게 애도하고 있습니다. 도산 정신의 계승과 새로운 차세대 육성을 강조했던 고인의 발언은 한인 사회에 남긴 마지막 울림이 됐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홍명기 회장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 일요일 오후 자택 침실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로마린다 대학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하지만 급성 뇌출혈 증상으로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홍명기 회장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학길에 올라 1959년 UCLA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고 홍명기 회장은 5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특수 도료업체 듀라코트를 설립했습니다. 산업용 특수 페인트 시장 1위를 달성한 고 홍명기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평통 회장, 미주동포재단 이사장,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이사장 등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중책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흥사단 단소 보존운동에도 앞장섰고 도산 기념사업회를 이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 토요일에는 도산동상 제막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뒤이어 LA 초용사관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 초청 오찬에 참석해 도산 선생의 후손들과 마주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측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도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계속 가야죠.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유지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논의도 할 생각이에요. 고 홍명기 회장의 장례는 유가족들과 기념사업회 측이 조율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한인 국민회관에는 헌화소가 설치돼 있으며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라. 마지막까지도 도산의 말을 전하고 싶었던 고 홍명기 회장. 어쩌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그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산 정신의 바탕이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절대 죽도록까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이제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가.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서쪽 컬버시티 통합교육구가 캘리포니아주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컬버시티 통합교육구는 지난 화요일 교육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격이 되는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면 수업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백신 접종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초중 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12살 이상만 접종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완료 시기는 11월 19일까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주내 1000여 개의 교육구 가운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교육구는 컬버시티 통합교육구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인근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도 오늘 이사회를 열고 할로윈인 10월 31일까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경 한 남성이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의회 도서관 앞 인도 위에 주차했습니다. 이 남성은 폭탄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기폭장치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현장에 투입됐고 이 남성은 5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스스로 차에서 내려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올해 49살의 플로이드 레이 로즈베리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근의 의회 도서관 건물 2동과 일부 하원 사무실 건물, 연방 대법원 건물에는 대피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동통신 회사인 T모빌이 해킹 공격을 당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모빌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해커들의 공격으로 4천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물론 이전 T모빌 가입자와 잠재적 고객 명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인데 T모빌 측은 전화번호와 T모빌 계정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모빌 측은 구체적인 해킹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침입이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큰 만큼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T모빌은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는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험에 노출된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보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는 맥카피 보안 서비스가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7만 9천 건 감소한 282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결과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음에도 고용 회복세에 별다른 타격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매네셋의 한 쇼핑몰에서 1살짜리 남자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쇼핑하던 아시안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매네셋에 있는 아메리카나 쇼핑몰을 찾았던 2명의 쇼핑객들이 주차장에 있던 머세디스 벤츠 차량 뒷좌석에서 남자아이가 땀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쇼핑객들은 문을 열고 아이를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유리창문을 산산조각 내고 아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도착 당시 차량은 창문만 1인치 정도 열려 있었을 뿐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아이는 새빨간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8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약 1시간가량 방치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The vehicle was locked and not running. One window was left open about an inch. No air conditioning locked in that car. They were in the Americana Mall. It's a high-end shopping mall, as we all know. So I guess they were too busy shopping and worried about their one-year-old child. 경찰은 아시아계로 보이는 아이의 부모인 34세 징차이주와 28세 루루를 1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경찰에게 차 안에 알람을 설치해 25분마다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로라 터렌 행정관은 이 사건 관련 외부 기온이 80도가 되면 차량 내부 온도는 온실 효과로 인해 10분 안에 치명적인 고온에 도달하며 어린아이들은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창문을 열어놓더라도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